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호, 김영민,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뭐 어찌됐건 끝났습니다. 엔비디아 재료는 이제 간밤으로 다 됐고요. 네. 한 재료가 가니까 또 좋은 재료도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 성장률 뭐 잠정치 발표가 됐는데 3% 연율 기준 3% 성장입니다. 경기 침체, 경기 둔화는 뭐 온다 치더라도 일단은 그 충격은 좀 어느 정도 잦아들지 않을까.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기념으로 오늘 보내시고 9월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발장전은요,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지만 종목 속에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슈들, 한 주간에 파악해야 될 그런 뭐 이벤트들까지도 녹여서 저희가 소개를 하거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또 좋은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우리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들어가 보죠. 오늘은 어떤 일발 종목으로 승부를 좀 낼까요? 전일 이제 국내 지시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AI 반도체가 엔비디아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예. 그 수급이 저희 시장의 하락을 그래도 2차전지가 오랜만에 받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오늘 밤 이제 PCE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고 9월달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네. 베이비컷이던 뭐 빅컷이던 간에 결국 금리 인상 최대 피해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피해를 이제 봤던. 바이오 종목들은 최근에 어떤 섹터별로 사실상 뭐 ADC의 가장 대장인 뭐 리가캠, 또 이중항체, 에이빌바이오 핵심 종목들만 사실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지 네. 그 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 바이오도 그렇고 또 그리고 AI 반도체도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상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 섹터 중에서 그래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거는 그래도 로봇과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특히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2차 전지, 또 양극재,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으로 또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전기차 포비아 대책 관련해서 다음 달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개발 지원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지금 정부도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고 특히 국내 배터리 3사도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이 삼성 SDI고요. 네. 20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와 서울대와 손잡고 또 전고체 배터리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SK온도 최근에 좀 뛰어들었는데 네. 일단 뭐 리튬이온 배터리 어떤 화재 위험성이 좀 큰데 그거에 대해서 보완 역할을 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고 에너지 밀도가 이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제 4대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액체 상태의 어떤 이제 전해질을 고체로 이제 바꾸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리막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양극재와 음극재를 더 채워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 밀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주행 거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액체 전해질 자체는 이제 기름이라서 화재 위험성이 좀 큰데 고체 같은 경우는 불이 나지 않는 소재예요. 네. 근데 이제 다만 황화물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어떤 화재가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그것도 사실상 지금 NCM 대비해서는 현저히 네. 작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만약에 내가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차가 펑 폭발하는 영상들을 보시는 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액체 이제 전해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게 절대 아니고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바로 꿈의 배터리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상용화 시점은 2027년도라서 굉장히 멀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기대감이 2차전지 업황이 살아났을 때 항상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거나 약간의 뭐 테마군으로도 분류되긴 하지만 시세가 좀 분출되는 섹터는 결국 전고체 배터리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과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이 뉴스가 이제 사라지긴 했는데 일단 어제 뭐 전고체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 B 샘플, 그러니까 A 샘플을 기반으로 한 그 샘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슈퍼카, 뭐 페라리라든지 뭐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같은 네. 자동차 업체에 지금 개발을 완료했고 납품 준비를 시작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보도가 좀 사라지긴 했는데 네. 지금 삼성 SDI가 지금 상당 부분 SDI 또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했고 예. 다음 달에 이제 정부에 발표할 때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 발표에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포함이 된다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충분히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 섹터로 부각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또 이제 고체 전해질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황화 리튬 리튬이죠. 네. 생산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케미칼.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꿈의 배터리 주행 거리도 길고 그리고 화재 위험성도 굉장히 적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속도를 낸다는 것만 봐도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가격 전략 볼게요. 한때 너무 주목을 좀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수스펙트 케미칼. 네, 어제도 좀 장중에 좀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모습을 네. 보여줬어요. 그래서 장중에 19%까지 올라갔다가 14%로 끝났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여기 21선을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가격적인 매력은 저는 충분하다라 보고 있고요. 뭐 웬만한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고점 대비 60%,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일단 고점 대비 70% 넘게 하락이 나와준 상태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보면은 어제 종가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55,000원을 일단 1차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도 63,000원, 직전 고점 6만 원대는 반드시 선 돌파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63,000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 때는 43,000원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첫 번째, 최근 수급 2차 전지로 가고 있다. 두 번째, 2차 전지로 갈 때는 이번 화재도 있으니까 마지막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찐이다. 네. 그중에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에 얘기해서 분림하기 필요 없잖아요. 전고체는. 맞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황화 리튬이라고 하는데 그 황화 리튬을 마지막 만드는 생산하는 곳. 네. 하고 실질적으로 앞서 페라리, 네, 포르쉐 이런 뭐 데는 람보르기니. 지금 삼성 SDI가 네. 좀 준다. 납품을 그럼 여기 맞습니다. 단가가 높으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이 전고체 유사 전고체 배터리는 네. 납품이 되나 봐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삼성하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다시 한번 뉴스를 뉴스는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목만 살아 있고 네. 사라졌고 블로그에만 좀 남아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원래 고가 제품부터 시작을 그렇죠. 하잖아요. 기술력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도 처음에는 포르쉐의 타이칸과 또 아우디의 아우디 이트론 이트론. GT에만 네. 이제 공급을 했던 것처럼 전고체도 일단 포르쉐라든지 람보르기니, 페라리에도 이제 전기차를 이제 만든다고 네. 하니까 일단 슈퍼카 위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만 해도 일단 실적은 빠르게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의 어떤 대주전자 제로가 가는 길을 전고체 배터리도 간다.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앞으로 막 이 전고체 배터리에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2027년도에 양산이다라고 하는데 이미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정부에서 지금 강력한 대책과 예산안에 처음으로도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좋아요.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 또 셀 기업들이 강력하게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이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페라리나 뭐 이런 게 네. 한 이제 3억 이상, 5억 정도가 맞습니다. 되는데 여기에는 전고체, 유사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거는 네. 이게 단가의 문제지 기술력은 좀 맞아요. 뭐 맞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뉴스는 지금 찾아볼 수는 없으나 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 정말 꿈은 아닐 수 있다. 네. 거기에 기본되는 황화리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고요. 영민 매니저, 네. 2차 전지 이거 뭐 갖다 붙여야 돼요? 일단 기사가 뭐 떴다가 사라졌다는 거는 이제 상용화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 샘플 공급의 샘플, 이제 네.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페라리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차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네. 비싼 사업, 차종들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거는 안전성을 이제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맞아요. 특히나 네. 최근에 이제 벤츠 그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벤츠 이미지가 그냥 완전히 구겨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하이엔드 모델급의 이제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를 추진할 때 아마도 앞으로는 최우선적으로 이 안전성을 그럼요. 이제 고려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가격을 떠나서 일단 네. 안전성을 이제 현저하게 좀 높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제 상용화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거고 네. 저도 사실 이게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미래에 이제 기술을 앞서서 이제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렇죠. 흐름이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네. 투영되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라고 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뭐 이런 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이제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저는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이 청라 그 화재 사건 네. 때문에 전기차 이 화재에 대한 약간 포비아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다행히 뭐 그건 조금씩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맞습니다. 뭐 벤츠 쪽에서도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예. 청라 그
피해 차주들한테 예. 벤츠 E클래스 모델을 1년 동안 무상으로 이제 렌트를 해주겠다. 뭐 네네네.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렌트를 해주겠다라는 이제 대책이 좀 나온 것 같으니까 뭐 네. 그렇게 수습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우리 소방청에서 또 재밌는 또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전기차 화재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많고 또 내연기관차보다 화재가 생기면 피해 규모도 더 크다. 이런 이제 자료가 공개가 돼가지고 그것도 네네. 포비아의 하나의 일종으로 좀 예. 작용을 좀 했었는데 어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실제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화재 비율이 더 낮고 예. 피해도 이제 소방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기차를 끄는 기술도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전기차를 그냥 통째로 들어가지고 거의 물에 담그다시피 해야 네네네. 불이 이제 꺼졌는데 전기차도 이제 보급이 활발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런 소방 안전과 관련된 이제 기술들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기차를 끄는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면 또 화재 피해 규모도 현저하게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갑니다. 맞습니다. 다각도로 가요. 네. 결국은 이게 이제 기술 발전과 관련된 문제. 제가 말씀드렸던 맞아요. 것처럼 이런 네. 혹독한 어떤 사건 사고와 가슴 아픈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그걸 보완하기 위한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일환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제 네. 기술 개발 또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또 차단할 수 소방 있는 기술. 기술 네. 개발 그리고 또 이제 BMS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제 개발. 주목도도 계속 높아지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 이슈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붙이는 종목으로 사실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네. 이런 배터리 셀 기업들 움직이고 있는 거 좀 주목하셔야 된다. 특히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갈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LG 엔솔하고 삼성 SDI예요. 네.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가 네. 수요 회복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3분기 저점 4분기 때부터는 뭔가 조금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삼성 SDI를 좀 네. 붙이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치도 굉장히 좀 낮고 또 삼성 SDI야말로 또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I를 한번 붙이는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붙이는 영민 매니저의 종목 2차 전지의 최대장주죠. 네. 거기다 주가는 정말 초저평가 구간에 네. 있는 삼성 SDI입니다. 아까 저기 네. 댓글에 예. 방금 나와 있었었는데 이게 하이브리드와 지금 이제 아까 볼까요? 한번 전고체 충청도 배터리. 거북이님. 네. 예. 근데 일단 지금 12월에 현대차 의왕연구소가 이제 완공 예정인데 네. 거기에 지금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개발에 가속화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120조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당연히 투자를 하고 네. 또 자체적으로 배터리 내재화로 인해서 이제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도 속도를 내는데 이게 왜 모멘텀이 되냐면은 오히려 지금 완성차 업체들뿐만 네. 아니라 지금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잇따라서 다 전고체 배터리 쪽에 속도를 내고 정부가 육성하는 정책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이수스페 티키메크 같은 이제 황화 리튬 그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현대차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공급을 계속 필요하니까. 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뉴스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수스페 티키메칼이 그 황화 리튬 관련해서 시생산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강력하게 20% 넘게 상승 흐름이 나뒀잖아요. 현대차에도 공급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특히 LG 같은 경우도 전기차 쪽에 LG 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각종 소재와 부품과 장비들을 공급하는 기업이 또 LG다 보니까 전장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삼성 전장. SDI도 네. 마찬가지고 뭐 LG 엔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충청도 거북이님이 이제 저 이야기를 또 해주신 것은 근데 어제가 저희 잠깐 힌트를 드렸잖아요. 완벽했다. 근데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뭐 오토에버 완벽한데 완벽한 날과 그 다음 날은 항상 국장은 안 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좀 기다렸다가 오히려 우리가 좀 잊혀질 때쯤 네. 아마 한 뭐 다음 주 목요일 뭐 이럴 때 좀 뜬금없이 한 5% 내면서 네, 맞습니다. 찾아보면 그때 인베서 데이 때 그랬지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이고요. 충청도 거북이님 방금 우리 준호 매니저도 이야기했지만은 하이브리드만 간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걸로 일단 먹여 살리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고체 내재화도 하고 네. 현대차도 전기차 연구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좋은 건 맞아요. 어제 네. 발표된 거 현대차, 기아차, 뭐 글로비스, 오토에버 그건 맞다. 예. 시세만 안 났을 뿐이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또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하고 어제 수급이 쫙쫙 가면서 네. 이제 기존의 AI 반도체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조금 소외감도 느끼고 이게 뭐지 할 것 같은데 레이마루님 이제 방송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네요. 한미 반도체는 이제 매도를 해야 합니까? 추세는 깨졌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크림인데 K네요. C가 아니라 K림 7882님. 78년 8월 2일 생이신가요? 7882님. 저는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쓸어 담았는데 삼성전자는 나 사주세요 이 정도에 떨어진 주가 레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우리 영민 매니저부터. 네. 예. 크림 7882님 78년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이고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소외가 됐잖아요. 6% 정도 이제 빠졌는데 초반에는 거의 뭐 된줄 약보합권까지 알았어요. 예. 좀 땡겨 놓는 흐름도 좀 있었어요. 다만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성장률의 함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가 넘게 이제 성장하던 게 120%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좀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성장률에 대한 어떤 시장이 이제 수긍하는 과정. 네. 그게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고 엔비디아 주가도 저는 한 115달러에서 120달러 정도 수준에서 단기 저점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미국은 또 반도체 종목들 다른 종목들 투심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오히려 이제 마이크론은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반등을 했고요. 뭐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장비 기업들도 좀 올라왔고 특히 또 가장 소외됐던 또 인텔, 엔비디아가 잘 나갈 때 가장 소외됐던 기업이 인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인텔은 또 한 2%가 넘게 또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전체 이제 반도체 종목들 이제 투심은 조금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그냥 한마디로 초토화였잖아요. 네. 삼성전자 3%, SK 하이닉스 장중 6%가 네. 넘게 이제 빠졌었고 소부장 종목들이 그냥 뭐 어제 제가 말씀드린 테크윙도 10%가 넘게 하락했다가 다행히 이제 겨우 4만 원에 이제 턱걸이를 네. 했고 한미 반도체, 뭐 PSK 홀딩스 이런 HBM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조정이 좀 나왔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셀 기업들이 움직이는 사이클을 한번 보세요. 네. 지수가 빠질 때 꼭 배터리 셀 기업들이 예.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주도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항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냅다 팔고 팔고 난 그 자금을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를 SDI. 사고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 네. 지수가 반등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된다? 네. 그러면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의 교체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어렵지 아니다. 않나.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은 워낙 낙폭 가대 업종이기도 하고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쪽으로 오히려 바텀 피싱이 이제 들어오는 수급이다. 만약에 지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외국인 기관들이 가장 먼저 뭘 살까요?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네네. 인덱스를 추종하는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또 살아났을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아이들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PSK 홀딩스 네. 어제 말씀드린 테크윙 이런 종목들도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문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유럽 시장은 제법 탄력적으로 네, 네, 반등을 움직였어요. 했고 미국도 네. 이제 GDP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엔비디아가 급락했는데도 버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국장이 만약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나온다면 네. 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약간 이제 또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영민 매니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이 상승할 때 끌고 가는 애가 주도주다. 그런데 지금의 2차 전지의 모습들과 기타 등등을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 덜 하락하게 올렸던 그렇죠. 거기 때문에 대안이 되는 종목들이죠. 아직은 얘를 주도주로 보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 네. 그러니까 완전한 주도주로 인정을 하려면 2차 전지 등등이 오르면서 시장도 땡겨 오르는지 그렇죠. 그 여부를 좀 확인하는 맞습니다. 게 주도주 교체에 대한 문제다. 이제 이렇게 해주셨고요. 준호 매니저도 지금 주도주 교체 얘기가 꽤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지금 소수 일부 전문가들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이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네. 팔고 갈아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증시에서 특히나 이제 그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 폭이 좀 컸고 사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이 나와준 맞았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내 K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웬만한 종목들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이 나와준 상태에서도 어제 추가 하락이 나왔던 건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둔화돼가지고 큰 하락을 맞이했던 게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를 한번 받아봤잖아요. 네네.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랬고 배터리셀 또 2차 전지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연간 판매량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연간 5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다가 성장률이 40%에서 그다음에 30%까지 줄어드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 1년 넘게 주가 추세 하락이 나와줬던 거라서 마찬가지로 지금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지금 AI 반도체도 네.
꾸준하게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다가 그 성장률이 딱 줄어드는 시점에서 주가가 이제 우리가 차익 매물이 먼저 나온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주도주다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이제 어제 최근에 어떤 흐름은 사실 AI 반도체와 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이 시장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그 금리 인상의 어떤 피해주로서 크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일단 먼저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는 2차 전지 섹터의 최근에 전기차 포비아 현상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는 건데 그래서 이 흐름에서 이제 정부 정책과 다음 달에 발표될 종합 대책과 여러 가지 모멘텀과 그리고 전기차 캐즘을 극복했다는 어떤 숫자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때 2차 전지가 정말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섹터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이제 AI 반도체 또 어느 정도 전 비중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포트의 일부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도 충분히 포트에 좀 담아볼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순환매가 들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시장에 한번 우리가 3주 전에 대폭락이 한번 있었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폭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는 항상 주도 섹터가 늘 바뀐다라는 어떤 정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부분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증시가 좀 먼저 매를 맞지 않았나. 그래서 AI 반도체를 산다고 하더라도 아까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대표 종목들, 한미 반도체나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도 그 외의 종목들보다는 딱 진짜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반도체의 어떤 이제 편중 현상보다는 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라든지 롯데도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을 잘 편입해놨을 때 우리가 만약에 기회 비용은 어느 정도 좀 충족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원롱님이 이제 이 방송 저 방송에서 2차 전지 이야기하네요. 단기 고점 가능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 매수점이 온 것 같은데 점점점 우리 이원롱님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겁니다. 2차 전지가 막 진짜 가면서 시장을 1% 이상 올린다. 아 이럴 때는 좀 주도주 뭐 이렇게 생각해 볼 텐데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준호 매니저는 일부 대장주는 혹시 모르니까 킵해라. 맞습니다. 갖고는 있어라. 하나 더 보고 여기를 2차 전지에 털죠. 에코프로 머티를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코프로 머티가 되지 않을까. 갖고 있으래? 네, 갖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에코프로 머티. 아니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에코프로 머티의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게 블록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등 섹터로 갈 수 있는 포스코 그룹주나 또 그리고 이제 코스모 그룹주,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에코프로는 결국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도 대장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양극재의 어떤 생산량의 전고체는 절반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어떤 쇼티지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고 또 탈중국화 현상이 더 빨라지면서 그동안은 중국에 의존을 해왔었는데 중국 기업들 못 쓰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뿐이다.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에는 또 악성 매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나름 가볍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 에코프로 머티는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충분하고 또 2월 28일 날 이미 이제 시설 투자도 완료 1조 가까운 시설 투자를 이미 완료한 상태고 아직까지 그 기업명은 비밀 유지 서약으로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테슬라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 캐즘이 극복되고 또 에코프로 머티의 이 전구체 같은 경우는 ESS에도 공급이 되잖아요. 삼성, SDI, LG 엔소, SK 온도 ESS 쪽의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올해보다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은 맞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이 빠르게 회복이 안 돼도 ESS 쪽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머티가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어제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2차전지 안에서 12%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가장 좀 대체 불가한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구체에서는 에코프로 머티, 또 실리콘 응급제에서는 대전지 재료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 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삼성, SDI, 이수시 페트케미칼, 한농화성 이런 기업들로 포트를 구성을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양극재의 그 직전의 그 재료 꾸러미 같은 그 떡시루 같은 건데요. 이제 그거를 만드는 맞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도 있지만 양극재는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로 맞습니다. 왜냐면 ESS도 있고 또 악성 매물 물량도 좀 덜하니까 양극재는 그 전구체와 맞물려서 에코프로 머티, 응극재에서는 실리콘 응극재, 대주전자 재료, 전해액 쪽에서는 뭐 엔캠의 매니아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황화 리튬 쪽으로 가시면서 이수스 페트케미칼, 크게는 삼성 SDI 이런 전략을 일단 세워보면서 2차 전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우리 영민 매니저 리뷰하면서 이제 바이오로 가야 될 네. 텐데 우리 바이오가 그동안 우리 개인들 먹여 살렸습니다. 네. ABL 바이오와 네. 퓨처캠. ABL 바이오 아주 뭐 다들 좋아하들 하시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투자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고 네. 종목을 한 50개, 100개 정도 하면 니들이 떠드는 것처럼 반도체도 이렇게 포트, 만들어 놓고 포트. 예. 2차 전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짜고. 다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나는 제약적인 어떤 자금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긴 시간을 놓고 그냥 뭐 2차 전지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네. 사놓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기다리면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률의 함정이라는 게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우리가 2차 함수 시간에 배웠잖아요. 곡선의 기울기. 성장은 상승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곡선의 기울기가 이제 줄어드는 구간이 나와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상승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반도체 종목들도 장기 투자하시면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날 시장 대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먼 얘기로 들리실 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탑픽 업종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네. 왜냐하면 들고 날고를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섹터고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네. 또 다른 쪽으로 가서 또 수익 내고 네. 이런 걸 지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뭐 9월 달에도 제약바이오 업종도 잘 보셔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반도체도 하고 전기차도 하고 제약바이오까지 나 하라 돈 이런 없다. 얘기냐 돈 뭐 이런 없다.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대응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좋다. 쪽은 네.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8월 초에 소개해드렸던 퓨처캠, 그 다음에 7월 30일 딱 한 달이 끝나기 전에 네. 어저께 이제 ABL 바이오가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분출이 좀 됐어요. 어제는 뭐 유한양행보다도 오히려 또 ABL 바이오가 네. 더 회자가 많이 될 정도로 네. 유한양행 다음은 이제 ABL 바이오인가 오전에 잠깐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분출이 좀 됐죠. 최근에 이제 자본 조달 성공을 했고 한 4천억 원 정도 이제 내년에 네. 자본을 가지고 이중항체 ADC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한다.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제 이제 반영이 되면서 18%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이제 최고가는 아니에요. 52주 신고가를 한번 이제 경신을 했고 사상 최고가는 또 4만 원을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어제 이제 4만 원도 한번 뚫어주나 했는데 38,500원 네. 정도에서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기관들이 그냥 대거 그냥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그 얘기 매물 저항이 물어보려고요. 조금 생겼거든요. 네, 했어요. 약간 뭐 유한양행 지난주 수요일하고 좀 네. 비슷한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5일선 눌림목이 조금 진행되고 나면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겠다. 어저께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번 또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퓨처캠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우리가 이제 8월 시장을 보면 이제 8월 5일 전과 후로 나뉘잖아요. 네. 8월 5일 전에 편입했던 종목은 8월 5일 날 그냥 다 손절을 당했어요. 네. 그날 뭐 종목들이 거의 뭐 다 20%씩 그냥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퓨처캠도 8월 초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아쉽게 8월 5일 날 뭐 손저가를 터치를 했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회복이 좀 됐죠. 그리고 어저께 또 시간의 시장에서까지 퓨처캠은 거의 뭐 한 3, 4%까지 네. 상승을 좀 하기도 했어요. 요즘에 전립선암 치료제, 특히 방사선 치료제에 대한 이제 관심이 워낙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노바티스의 이제 플루빅토보다도 효능이 더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들, 전립선암 진단제와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퓨처캠이기 때문에 또 다른 빅딜 기술 이전에 이제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손에 꼽히는 종목으로 이제 퓨처캠이 언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오늘 장중에 전고점 최고가를 한번 또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퓨처캠,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이제 중소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9월까지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9월에 세계 폐암학회도 있고 또 뭐 유럽 종양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 거기다가 이제 금리나 상당 부분 뭐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중에서 그동안에 또 주목 못 받았던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새롭게 이제 신고가를 치는 종목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립선 암 관련한 퓨처캠이고 ABL 바이오 ADC 이중항체입니다.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인데 이거 짧게만 한번 볼게요. ABL 바이오 어제 아마 질문들이 좀 오시는 게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윗골이 달고 특히 이게 네. 기관들이 물량을 던져버리니까 네. 아 이거를 전에 유한양행으로 봐야 되는지 이 ABL 바이오가 어제 이게 시세가 마무리된 건지
요 그림이 되게 우리를 좀 ABL 바이오를 망설이게 제가 해요. 차트를 한번 네, 차트 비교를 보죠. 한번 해드려 네. 볼게요. 유한양행 우리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유한양행 차트를 한번 보시면 똑같잖아요. 네. 장대 연봉 맞으면서 대량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인 거래가 터졌죠. 예. 그날 외국인 기관들이 270만 주를 팔았어요. 윗꼬리 달고.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시총이 그때도 한 7조 원 이상 됐을 네. 거예요. 7조 8조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과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다 집어던졌는데 이게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틀 있다가 바로 땡겨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록적인 상승, 정말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세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관이 아무리 팔았더라도 다시 사잖아요. 외국인들이 아무리 팔았더라도 다시 사는 수급이 분명히 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꺾이지 않고 추세만 유지된다라고 하면 좋아요. 팔았다가 분명히 또 다시 사는 수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거래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기관들이 또 많이 팔았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팔았다가 다시 산다고 하면 오히려 주가가 유지됐을 때는 유한양행이다. 훨씬 더 좀 강한 시세가 좀 유출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약간의 이제 눌림목 5일선 추세만 딱 지지되는 걸 확인하시고 다시 진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그런 어떤 과거의 주식 공부 있잖아요. 그게 좀 잘 안 맞아요. 되게 기술적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 스타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ABL 바이오 투자자 여러분도 꼭 이제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준호 매니저. 바이오의 블루엠텍. 블루엠텍 이 소리 없이 지금 블루엠텍 소리 없이 강하죠. 예, 소리 네. 없이 강해요. 뭐 진짜 뭐 나오나요? 위고비와. 아니 이것도 아까 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K 증시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 이미 나왔던 이슈가 어제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올라갔었어요. 아, 이 그래서 갑자기 왜 그래요? 맞습니다. 이때 예. 제가 TV에서 이제 댓글 이제 읽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블루엠텍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다음날 이제 한 4% 정도 빠지니까 이 블루엠텍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제가 댓글을 읽어줬대. 아, 제가 했던 예. 말이 블루엠텍은 변한 게 하나 없다. 네. 불안해진 건 여러분들의 주가 빠져서 생각납니다. 불안해진 여러분들의 네, 마음뿐 마음이었다.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제 말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안정을 찾더니 어제 진짜 13점, 거의 14%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네. 그래서 또 이틀 전에 또 3일 전부터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10월 달에 이제 위고비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주가가 바로 상승 흐름 나오지 않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위고비 또 싹센다 관련해서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예. 특히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를 담당하고 있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이제 국내 유통.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의약품의 쿠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이고 일단 가장 이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위고비 국내 시장 진출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방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위고비에 대한 열풍이 좀 전 세계적으로 불었는데 국내에는 출시가 안 돼가지고 그동안 위고비 맞고 싶어도 못 맞았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블루엠텍을 기점으로 10월달에 출시가 되면은 블루엠텍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자, 블루엠텍 지금까지 싹센다를 유통을 했고요. 10월입니까? 이제 네, 위고비가 10월 정도. 예, 드디어 맞습니다. 국내에 상륙을 합니다. 그거를 유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고비 싹센다의 쿠팡. 맞습니다. 네, 블루엠텍이었었고 변한 거는 없었다. 왜냐면 네. 10월에 유고비는 유통하니까. 맞아요. 그러나 주가가 좀 급락을 하면서 그때 좀 불안해하셨지만 이제 네. 국장 특유의 걸로 다시 이제 반응을 했다. 혹시 이제 우리 저희 이 시청자분들 유튜브에 선 분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위고비를 좀 이제 이거 하시면 주사 맞게 되신 분들 좀 효과도 함께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싹센다는 솔직히 약간 엇갈리더라고요. 맞아요. 부작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뭐 약간 구토도 있다, 효과 없다. 근데 효과 있다. 약간 좀 나뉘어서 이제 우리가 또 아마 위고비 나오면은 대거 맞습니다. 위고비로 가겠죠. 네. 네, 그러니까 위고비로 혹시 맞으신다면 저희에게도 위고비에 대한 효과도 좀 알려주시고요. 코리아 FT 잠깐 보고 우리 영민 매니저의 일발으로 네. 갈게요. 왜냐면 코리아 FT가 목표가를 달성을 해가지고 네. 이건 뭐 간단하게 그냥 하이브리드의 가장 상징성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현대차에서도 앞으로? 네. 앞으로 지금 그 종을 훨씬 늘린다고 했잖아요. 네. 하이브리드의 차종을 훨씬 더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뭐 코리아 FT는 좋은데 일단은 한 우리가 목표가를 터치했으니까 그러니까요. 한 절반 정도는 좀 수익을 한번 챙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좀 보고 있고 코리아 FT와 세방정지의 같이 흐름을 좀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직전 고점 부근 때는 한 8,000원 부근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절반을 좀 수익을 챙기신 내시고, 상태에서 네. 8,000원까지 흐름을 보고 익절 라인대를 좀 말씀드리면 6,500원까지 좀 넉넉하게 잡아드릴게요. 네. 넉넉하게 6,500원이나 6,000원 후반대에서 일단 익절 라인대를 좀 설정하시고 그래서 이번 달 안에 8,000원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일발에서 나왔던 ABL 바이오 또 코리아 FT 진짜 다 지금 잘 나와서 또 이럴 때는 우리 저희 나름도 보람도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 종목
일발장도 들어가 보죠. 자연스럽게 오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좋아요.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위고비 국내 이제 상륙하게 되면은 이제 유통을 담당할 이제 블루엠텍. 예. 사실 이제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만약에 이제 국내에 상륙을 하면 또 유통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종근당이라는 기업이에요. 오, 그래서 종근당 예. 오늘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비만 치료제 때문에 종근당을 준비를 한 건 아닌데 예.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좀 테마성 재료가 이슈도 있네요. 있을 수 예. 있다라는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여러분 락토핏이라고 하는 네. 그 종근당 자회사가 이제 네. 판매하는 이제 유산균 네. 정말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종근당. 특히 이제 종근당은 뭐 현금 흐름도 정말 좀 풍부하고요. 네. 종근당, 유한양행, 녹십자, 뭐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이 국내를 대표하는 이제 제약 기업이 네. 있는데 이제 몇몇 기업들 특히 유한양행이 최근에 막 시총 11조 어제 장중에 11조 5천억까지 이제 날아가다 보니까 이제 종근당 시가총액이 너무 조금 작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종근당이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간 종근당이 이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규모를 봤을 때 작년에 종근당이 물론 이제 일회성 수익이 좀 인식되긴 네. 했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에 무려 2,400억을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2022년에 1,000억, 올해도 한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근당은 전통적으로 의약품 이제 유통, 전문 의약품 매출 이게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성보다는 이런 이제 캐시카우들을 통해서 알짜 이제 뭐 의약품들을 이제 보유하고 진짜 있는 알짜죠. 예.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제약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도 3천억이 넘는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약 개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자금력을 가지고 특히 요즘에 이제 유한양행이 성공 신화를 이제 쓰면서 유한양행이 했던 이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신약 개발 예. 그러면서 이제 지하 이노베이션 예. 얘기 많이 나오고 네. 역시 종근당도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발굴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실제로 종근당도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파이프라인 중에 이제 CKD70이라고 하는 거 네. 이게 비소세포 폐암 신약이에요. 여기 이제 글로벌 1상이 지금 진행 중이고 1상 완료 이후에 이제 빅파마들과의 기술 이전 계약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CKD510 이게 작년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슈가 있었던 게 사실 종근당이 신약 개발하는 기업인가 이걸 잘 모르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작년 11월 달에 주가가 지금 종근당 차트를 보시면 갑자기 그날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했던 날이 있었어요. 이날 이제 기술 이전 공시가 나왔는데 노바티스 쪽으로 무려 1조 7,300억 원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공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큰 금액의 이제 기술 이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종근당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날 장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갔는데 갔죠. 예. 그때 이후로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도 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들이 없다 보니까 네.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다 이제 좀 소멸돼 버린 이런 상황인데 예. 올해 12월 달에 이제 노바티스가 R&D 데이를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네. 아마 이제 지금 기술 도입을 한 CKD 510의 이제 1상은 끝났거든요. 네. 2상 진입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할 것 같은데 왜 지금 그동안에 얘기가 없었냐면 사실 이 후보 물질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제 항부정맥, 부정맥이라는 게 심장이 이제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심방세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제 치료제로 개발된 파이프라인인데 사실 이게 시장 규모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심방세동은 근본적으로 치료제가 없어요. 예. 치료제가 없는데 이제 후보 물질이 이제 하나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기술 도입을 대규모로 이제 해간 건데 시장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한 5천억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확장을 하느냐가 아마 기술 도입을 해간 노바티스의 이제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이제 HDAC6 저해제 기반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들은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5배가 넘는다라고 해요. 심방세동이라는 게 우심방에서 이제 전기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가 불규칙적으로 가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선천적인 이제 질환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질환일 수도 있는데 요 심방세동의 이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뇌졸중의 이제 가능성이 5배가 넘게 이제 치솟기 때문에
요걸 치료하는 이제 신약으로 개발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게 시장 규모가 무려 250억 달러로 이제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노바티스가 네. 요걸 주목을 하면서 올해 연말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R&D 데이 때 네. 파이프라인 이제 기술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지금 반영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종근당을 그냥 뭐 의약품 파는 유통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약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제 좀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상승 업사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가격 전략 한번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12만 4천 원 정도 보시고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근당 딱 작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네, 12월 25일 날 노바티스와 CKD 510. 네. 네. 그때 상한가하고 하다가 무려 지금 우리를 8개월간 감감무소식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됐고 맞습니다. 영민이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임상 2상도 아마 이제 네, 계획도 진입에 대한 계획을 올해 연말에 발표하면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성이 조금 작은 곳에서 네. 큰 곳으로 갈 이제 수 옮겨가는 이제 요 로드맵을 발표를 하게 되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점프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근당과 노바티스 기사 이전 이 종근당 제약 바이오 다 하고 있는 신약 개발 업체다. 여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영민 매니저의 종근당으로 일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